네, 잘 쉬었어요? 자, 2교시 수업 들어가 볼까요? 우리 먼저 1교시에는 우리가 마이스 어떤 개념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이스 상백의 어떤 배경이라 그럴까요? 출현 배경, 이렇게 이제 발전의 배경,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일단 마이스의 M에 해당하는 미팅, 기업 회의라 그랬죠. 기업 회의. 주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주로 하는 회의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명 컨퍼런스도 불립니다. 이 컨퍼런스라든가 컨그레스라든가 컨벤션, 어차피 회의입니다. 국제 회의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즈니스 출장, 이러한 것을 갖다 이제 비즈니스 출장 가서 하는 미팅들이 있죠. 이런 걸 가서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인센티브 투어, 포상이나 보상이라 그랬죠. 그동안의 고상, 그다음에 사기 진작,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혹은 동기 부여를 위해서 진행되는 보상이나 혹은 포상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대부분 프로모션, 어떤 여기에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이 여기에 많이들 들어가 있죠. 어떤 이건데 주로 뭐라 그랬습니다. 유희가 가장 많은 타겟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더불어서 산업시찰, 연수, 워크샵, 그다음에 이제 청사지, 내년도의 목표 뭐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갖게 되는 인센티브 투어. 규모가 엄청나게 클 땐 되게 크죠. 특히 중국 단체가 중국의 인센티브 투어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서울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잠자리 해결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은 10,000명씩 말고 뭐 2,000명씩 3,000명씩 끊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역제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가 큰 것이 인센티브 투어다. 그래서 왜 치맥 행사, 저 인천 앞바다에서 이런 행사들이 다 그러한 인센티브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기지비션 이벤트, 그래서 트레이드 쇼라고 했죠. 트레이드 쇼, 그래서 전시. 하나의 이것도 뭐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박람회, 트레이드 쇼, 이벤트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축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범주에 올림픽, 예? 올림픽, 월드컵 같은 빅 이벤트다 이쪽에 포함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벤션, 일반적으로 국제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3개국 이상 외국인이 참여되고 3일 이상 회의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컨벤션만 따로 다룰 때 좀 자세하게 기준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뭐 얘기해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몇 명 이상 참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 컨벤션에는 주로 이제 옆에 이기지비션, 전시회를 동반하는 것이 무척 많다. 전시를 동반하는 것이만큼 주로 주체가 되는 거는 학회가 많고, 그 다음에 정부, 협회 이런 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팅이나 컨벤션은 똑같은 회의라는 회의인데, 미팅은 기업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벤션은 학회나 정부나 혹은 협회, 그러니까 학회나 협회 같은 데 있죠. 학회나 협회나 정부 같은 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컨벤션이다 정도의 개념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스 산업의 구성, 어떤 유형, 마이스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우선 마이스 산업의 구성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어떻게 됐냐?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보시게 되면 정부죠, 정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제 기획재정부, 뭐 지식경제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여기 이제 코트라도 마찬가지. 왜? 전시회 때문에 코트라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 가장 크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거 되고, 서울 관광 마케팅 SM이라는 데서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런 데서 이제 해주고 있다. 그래서 공공에서 차지하는 건 이제 정부다. 그다음에 이제 주체자입니다. 주체자는 이제 학회나 협회, 그다음 민간기업. 사실 주체자가 학회나 협회 말고도 정부도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아세메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G7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다 정부 주체가 되기 때문에 G7 같은 건 이제 웬만한 건 이제 학회나 협회가 주체가 거의 다 됩니다. 학회나 협회가 주체가 거의 다 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민간 기업은 이제 기업 미팅 할 때
기업 미팅 같은 걸 하게 되는 거고, 정부는 아까 같이 G7 같은 이런 것이 주최자가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최자가 열게 되고 정부 측에서 그걸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측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직접 필드에서 필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죠. 필드에서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 컨벤션 시설, 그다음에 행사 기획자 PCO, PEO.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CVB라고 있습니다. CVB는 물론 이제 이쪽 소속인데 여기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컨벤션 비지트 뷰로라 그래서 많이 그 지원을 해주는 꼴이죠. 그다음에 이제 호텔, 자야 되니까 호텔 모든 일정들 진행 필드에 뛰는 여행사들이 업계에 직접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서비스 공공자, 장치를 해도 의전도 해야 되죠, 운송이라도 통 번역도 해도 공연도 해야 되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주최자가 학회나 협회나 정부나 민간 기업이 주최하게 되고, 정부에서 그거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 모든 행사를 직접 하게 되는 PCO, PEO, PV들의 의해서 행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마이스 산업의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서 마이스 산업의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주최자, 조금 전에는 이제 주최자 개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공급자, 시설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사업, 지원 사업, 또 시설 산업, 장치 산업이죠. 뭔가 컨벤션 센터 같은 장치 설치가 돼 있잖아요. 시설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공급자 위주를 보게 된다면 공급자를 하게 되고, 이 공급자 중간 구매자가 있겠죠. 마이스 기획자가 있는 거예요. PCO 피해자, PCO PEO들이 PCO PEO들이 갖다가 이 시설들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매를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이스 그 공유자는 꼭 컨벤션 센터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갈 때 자세히 설명 들어가지만 호텔도 컨벤션 센터의 역할을 해줍니다. 왜? 컨퍼런스룸 안에 있죠. 숙박시설 자체 갖추고 있죠. 이게 호텔의 또 장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컨벤션 센터는 숙박이 없어요. 컨벤션 센터는 숙박이 없는 게 단점이다. 그러나 호텔은 큰 규모의 특급 호텔들은 그 자체 내 회의시설 갖추고 있죠. 회의시설 갖추고 있고, 숙박도 그 자체 갖추고 있고, 또 호텔들은 대부분이 다운타운 한가운데 쇼핑이라든가 이동의 이런 접근성이 또 편리하다, 이런 장점들도 갖고 있죠. 어찌됐건 중간 구매자, 마이스 기획자죠. 그걸 보통 일본 PCO, PEO라고 합니다. PCO, PEO들이 이러한 장치 산업이란가 시설 같은 거 운영 이런 것들 갖다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구매자한테 넘기는 거죠. 참관자들 혹은 참가자들, 전시 박람회 참가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물건을 참가자와 참관자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직접 참여한가 부스를 빌려가지고 물품을 디스플레이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스나 개체나 기획자에 대한 상품을 보러 오는 사람들, 소비자들, 이거는 이제 직접 바이어가 될 수도 있어요.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대중 퍼블릭 그 전시회라든가 회의라면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참관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이제 약간의 주체자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번엔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그 공급자가 장치 산업인데, 이 장치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호텔이라든가 이런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것을 갖다가 마이스 기획자가 구매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가자와 참관자인데, 참가자는 그 회의에 직접적으로 참가해서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데 하나의 스텝으로서 진행을 하는 거고, 참관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보러 온 사람들, 이게 바이어가 이렇게 여긴 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 마이스 산업의 유형이다. 이제 도표를 다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마이스 공급자입니다. 시설 산업이죠. 운영, 지원 산업입니다. 시설 산업들은 숙박이라든가 국제 회의를 열 수 있는 곳이죠. 시설이 있는 겁니다. 요것이 있게 되고, 운영 산업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죠. 관광이라든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것만 했으니까 유흥도 즐겨야 되는 거죠. 식음료라든가 오락산업, 관광 매력, 이제 운영 사업이 되겠죠. 그다음 지원 산업은 이제 교통 산업이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교통 시설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스 공급자는 시설과 운영, 지원 산업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런 그 마이스 공급자의 중간에 이제 CVB라고 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헬퍼라고 개념을 보시면 돼요. 헬퍼. 이 마이스 공급자들을 갖다가 많이 연락해주는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다. 마케팅, 홍보하고
알리고 유치하고 이거 일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CVB 컨벤션 비지트 뷰로 그래서 국제회의라든지 참석하는 사람과 방문하는 사람들을 갖다 도와주는 부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컨벤션 센터를 같이 보통들 끼고 있다. 왜냐면 호텔 같은 경우에 다 뭐라 그래야죠? 갖추고 또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러나 컨벤션 센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도움을 주는 업체다. 그래서 마이스 이 공급자를 갖다가 중간 구매를 하죠. 이거는 이제 마이스의 개최자 혹은 기획가입니다. 주로 PCO, PEO 업체라고도 불립니다. 그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니제이션이고 프로페셔널 이그지비션 오거니제이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PCO, PEO 업체들이 보통 마이스 개최자, 기획자가 되고요. 그 중개인들이 어디든지나 보면 에이전트들이 있겠죠. 응? 에이전트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껴가지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다. 그래서 하나의 파트너십이죠. 참가자 혹은 여기엔 또 하나는 이제 뭐야 참관자도 있게 되겠죠. 참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은 구성돼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서 이제 주체자 중심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주체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또 그 도표를 또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운영자 중심이 아니라, 주체자는 국제기구는 협회, 학회, 이런 거지만, 그렇게 국제기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정부죠, 정부. 그 다음에 협회라든가 학회 여기는데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하는 게 보통 세 개가 마이스의 중심의 구조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행사 유치, 홍보, 마케팅 알리는 것이 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CVB 이게 컨벤션 뷰로입니다. CVB 컨벤션 뷰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고 이제 개최 도시가 되겠죠. 개최 도시에 대해서 컨벤션 기획업체,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니제이션 혹은 그 전시회 기획 업체들도 있겠죠. 전시회는 PEO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EO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두 군데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 개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컨벤션 센터 요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운영시설죠. 호텔인가 대학 시설인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개최 장소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참가자 국내 국외 참가자하게 되고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기획업체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기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최 시설을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참석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세부적인 일을 받쳐주는 것이 컨벤션 서비스 제공업체. 여기가 보통 이제 호텔이라든가 아니 여행사라든가 이제 통역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정리를 해보게 되면 주최자가 국제기구라든가 국제협회 기업이 이제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면 컨벤션 뷰로가 그거를 갖다가 유치를 해요. 행사를 따갖고 옵니다. 마케팅 우리 이 사람들 그 마케팅은 뭘 마케팅을 하냐? 개최 도시를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개최 도시를 마케팅을 해준 건 컨벤션 뷰로다. 그 CVB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CVB 이 친구들이 그걸 알리면서 행사를 이번에 우리가 G7 행사를 우리가 하겠다. G20 행사를 우리가 하겠다. 아세메이를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혹은 바이오에 대한 혹은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국제회의가 열린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사를 지취하겠다라고 개최 도시를 홍보하고 알리면서 여기는 충분히 그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걸 따갖고 온다. 그러면은 따갖고 오자마자 컨벤션 기획업체한테 이걸 던져줍니다. 이제 막 견적을 받기도 하겠죠. 어찌됐건 이제 그런 디테일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컨벤션 기획업체에서 PEO 혹은 PCO라 그랬죠. PEO, PCO 업체들한테 이렇게 이런 행사를 준비하십시오. 그럼 이 PCO 업체는 거기에 맞는 개최 시설을 먼저 찾는 게 우선입니다. 개최 시설을 찾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서포트를 받아요. 누구한테 여행사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그겠죠. 다음에 인력을 내보내주는, 다음에 통역 번역해주는 사람들, 기념품 생산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서비스를 그 디테일한 것들 갖다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는 거죠. 참가자는 누군지 분류를 해서 우편물도 발송하고 뭘 하는 거는 이제 이 업체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의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구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미팅이 마이스에서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근데 여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회의, 이건 전시.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구에 따라서 그 회의에 관련된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관련된 법은 이겁니다. 국제회의 윤성에 관한 법, 관광진흥법입니다. 관련 부서는 누구냐?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거기 저기 뭐 필드에서 뛰는 관광공사라든가 마이스 협회, PC 협회가 여기에 소속돼 있다. 마이스 협회라든가 PC 협회가 여기 소속이 돼 있다. PCO는 뭐라 그랬어요? PCO는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니제이션이다.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니제이션. 근데 한국 마이스 협회라든가 코리아 관광공사, 관광공사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게 된다. 그래서 국제회의 시설업이 있겠죠. 다음에 국제회의 기획업이 있겠죠. 국제회의 기획업은 보통 PCO로 불리우는 거고요. 국제회의 시설업은 컨벤션 센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회의에 관련된 그 법은 관광진흥법이고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에 있는 관광공사라든가 마이스협회라든가 PC협회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는 국제회의 시설업과 국제회의 기획업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전시가 이렇게 따로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은 정리가 됐는데, 그럼 전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시회는 아까 뭐라 했어요? 원래 당초가 트레이드 쇼라 그랬죠. 트레이드 쇼, 트레이드 무역이죠. 무역, 그렇죠. 무역이니까 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트레이드 쇼, 마케팅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전시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전시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관계부서도 누구냐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시산업 여기 진흥회라든가 전시 주최자가 있겠죠. 주최자는 협회나 학회라든가 이런 데 주최자. 다음에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전시장 운영하는 게 컨벤션 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전시산업장 장치, 시설을 갖다 제공하는 사람들. 센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회의, 그 무슨 전시를 한다면 부스를 설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쫙 또 이런 장치협회, 다음에 전시 서비스협회. 장치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진행하고 유도하고 안내하고 해주는 서비스의 인적 자원 서비스들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시 시설, 전시 주최자, 전시 장치, 전시 용역, 전시 공간의 설계 이런 장들이 있다. 그래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전시는 그래서 지식경제부 PEO가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을 한다. PCO가 아닙니다. PEO.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시 말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마이너스럼 적는 게 말산업은 공급에 따라가는 산업이다. 공급에 따라가는 산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말산업은 공급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공급에 따라가는 산업이다. 이 공급에 따라가는 산업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컨벤션 센터를 지으니까 우리가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게 된다. 무슨 센터가 있어요?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 여기서 할 거다. 이런 데서 할 거다. 얼마나 좋겠냐. 응? 그때 이런 시설들을 자꾸 지어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컨벤션 센터 15개나 됩니다. 15개나. 엄청나죠? 15개나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적게 하긴 하지만 어찌 됐건 갑자기 15개로 확 늘려가지고 국제회의를 갖다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 이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시 혹은 전시를 할 수 있는 회의도 진행할 수 있는 전시와 회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니까 국제회의를 우리가 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회의를 컨벤션 센터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발전 배경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회적 수위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돼. 그 대상자. 회의의 대상자입니다. 회의의 대상자 되게 많아져. 최근 들어서는 기후도 많아지고 있죠. 바이오 많아지고 있습니다. IT 이게 다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예전에는 불과 한 3, 40년 전 기후가 좀 있긴 있었을까. 그전에는 관계가 그렇게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 테마가 형성되니까 자꾸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수요의 증가가 되고 있다. 다음에 이제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 이동하는데 편리해졌다.
접근성들이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는 회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호텔 관광 산업의 급격한 성장. 아까 호텔이 뭐라 그랬습니다. 장치 산업이라 그랬죠. 응? 마치 컨벤션 센터하고 동일하다. 컨벤션 센터하고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치 산업, 컨벤션 센터 동일한데 이런 것들 발전하다니까 숙박이 해결이 되고 회의 시설이 해결이 된다라면 아까 얘기한 CVB들이 CVB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홍보하는 거야. 쫙쫙. 다른 나라에서 뭐 관광 마케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항상 이런 책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호텔들, 우리나라 컨벤션 센터들 이만큼은 이나 있다. 와서 회의하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정보통신학과 과학기술 급격한 발전 또한 우리가 홍보하고 알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스마트하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참가자들이 만족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학회나 협회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스마트해지고 회의 자체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점점 학회나 협회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증가 이런 것도 증가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스 전문성 센터의 건립도 되게 많이 자꾸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학회협회 주최자인 학회협회도 증가를 하게 되고 또한 장치인 전문센터들의 건립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없다가 15개까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IT 기술까지 발전을 하게 되니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공급에 따라가는 산업이다. 공급에 따라가는 산업이다. 있으니까 우리 CVB들이 해외에 가서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유치를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장치 산업의 파급 효과입니다. 장치 산업의 마이스 산업, 장치 산업의 파급 효과. 전시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시의 특징 공급자와 수요자가 즉 그 참가자가 누굽니까? 공급자인 거죠. 공급자. 물건 공급하는 사람들. 여기다 디스플레이 하고선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직접 와가지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 시연하는 것도 보게 되고 시연하는 것도 보게 되니까 공급자 수요자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공급자는 신제품 신기술을 갖다가 홍보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무역 상거래가 증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시회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다 보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국제회의입니다. 국제회의의 이 특징은 참 재밌는 게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식한 정보.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또 공유도 하죠. 서로. 각국의 사람들끼리 서로 다양한 정보를 갖다 공유를 하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 지식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정보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인적 네트워크 사람도 자꾸만 사귀게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다가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술회의 간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들 무궁무진하는 거죠. 정보 일단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각종 문화예술입니다. 교육이나 문화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학술회의도 진행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미나 또 강연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이번에는 관심 있는 작가가 왔다. 예술 작가가 왔다. 그럼 가서 강연을 한다더라. 그럼 가서 보게 되는 거죠. 국제회의라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교육 문화활동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이 이벤트 올림픽 한 번만 열리게 되면 월드컵 장난 아니죠. 다음에 축제 유명한 축제 다 이게 랜드마크 지역을 선정을 해줘요. 그냥 완전히 이런 것들이 열리게 돼서 이벤트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 자 다음으로서는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죠. 마이스 산업의 연관 산업. 일단 대표적으로 관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행사도 필요하겠죠. 뭐 가이드, 통역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잠을 자야 되니까 호텔이라든가 식당, 레스토랑, F&B 다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량들 다 필요하겠죠. 차량 뛰는 가이드도 필요하고 또 통번역
번역까지 되는 게 다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거에 따른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세수 효과가 첫 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세수 효과가.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고용 효과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차피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품 파는 것만이 물품만 팔아도 인적 서비스는 왜 더 많은 생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지만 일단은 서비스업 인적에 의존하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더욱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수 효과와 지역 고용의 창출은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파급 효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는 좀 세부적으로 했지만 필드별로 경제적인 측면 외화이익도 벌여되죠. 고용이 창출이 되죠. 세수가 효과 증대가 되는 거. 최신 정보를 갖다가 습득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 국제 수지를 개선한다. 달러를 벌어들니까 당연히 국제 수지 개선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 이런 것이 있고요. 사회 문화적인 측면은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고 배우고 선진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 방문하게 되니까 어떻게 좀 더 깨끗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화장실도 한 번 더 청소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좀 개선도 하고 청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일도 좀 바르고 에어컨도 좀 달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한 사람들이 시민 의식이 향상이 된다.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도 좀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겠죠. 정신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것도 이러다 보니까는 방문하는 사람들도 외교관으로서 방문을 하지만 그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여기서 안내해 주는 사람도 하나의 외교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친선이 도모가 되게 되고 지방은 점점 어떻게 돼 유명해지니까는 국제화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국제화 단순히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국제화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측면은 국가를 홍보합니다. 이미지를 갖다 제공해 주죠. 이미지 제공. 이미지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민간 애교를 갖다 기여다 국제 영향력을 증대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평화 통일에 갖다 구현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답. 그래서 관광은 뭐라 그랬습니까? 관광은 평화 산업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은 평화 산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그 평화 통일 외교 같은 이런 데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산업이다. 관광 산업은 일단 양질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일단은 저렴한 싸구려 쇼핑센터 선택관광 비싸게 주고 바가지 쓰고 이런 거 없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를 진행하는 그 가이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정당한 수당을 받고 정당한 월급을 받고 정당하게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주민지도 올라가고 체제 일수는 점점 연장됩니다. 마이스 산업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도 체제 일수도 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이스 산업은 비수기를 많이 진행이 된다. 일반 관광의 성수기는 언제입니까? 여름이죠. 한여름, 한겨울이죠. 근데 이 마이스 산업은 언제 열린다? 봄과 가을에 많이 열린다. 봄과 가을에.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성수기와 비수기. 응? 보통은 보면 관광산업은 성수기 때 돈 많이 벌어서 비수기 버티지 않습니까? 근데 성수기가 많이 벌고 비수기 때는 또 이런 마이스 산업을 하게 된다면 쌍방 양쪽에서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럼 돈 많이 벌겠다. 그죠?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이스 산업의 효과는 상당히 큰데 한 해 산을 들여서도 고용 창출이 170만 명. 고용 창출이 2005년도에 그냥 그때 당시 조사를 해본 것도 지난 자료들이지만 한번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최신 자료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것 또한 미국에 있는 자료인데 회의 건수는 120만. 회의 참가자 1억 명을 참가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 썩어 버렸 소비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냥 봐도 알 수 있잖아. 1억 3천만 명. 이 경제적 파급 효과. 한국은 약 그 4천억, 4,500억, 고용 유발은 8천 명. 이거 2008년 지수입니다. 2018년은 어떻게 돼요? 2조 원의 직접적인 효과를 냈고 3조 원의 간접 효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4천억이었다. 4천억이었는데 2조. 간접 효과까지는 30조. 추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정도로 이 마이스 산업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을 방문한 걸 살짝 분석을 해봤어요. 일반 관객이 보통 4박 5일이면 마이스는 7일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더 많이 쓰는 건 당연하죠. 더 많이 체류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웹계좌 평균 소비액도 봤더니 평균 소비액도 봤더니 마이스터는 약 3,000달러, 한국 돈을 350만 원, 360만 원 돈을 씁니다. 근데 1,600달러, 일반 관광객은 어떻게? 대략 200만 원 쓰는 거예요. 200만 원. 그래서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고 있다는 거죠. 돈 씀씀이가. 결국에는 뭐야? 부가가치가 높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다음으로 쓰는 고용 창출입니다. 매주 10억 원당 고용이 몇 명? 52명을 차지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52명. 근데 반도체 36명, 조선 32명, 섬유 32명, 자동차 23명입니다. 이쪽이 관광업이 저기 말산업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고용의 그도 마찬가지지만 부가가치가 되게 높다. 창출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국제 회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2013년도에 비해서 대략 1조 5천억 달러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에서.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도 마치 41조 원이다.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것들을 알고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 15위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2015년도 2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2009년도에 뭐 했습니까? 신성장 산업이라고 우리가 선정을 해놨죠. 그 중에 차지했던 것이 마이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2위까지 상승을 한다. 달성을 했다라는 사실 상당히 우리가 놀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 여기서부터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